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게 된 예플레이입니다. 이제 편입 시험까지 3개월 정도 남았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리고 편입 논술을 단기간에 합격할 수 있었던 어떤 방법 같은 것들을 좀 자세하게 저만의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는요, 바로 마인드셋입니다. 마인드셋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공부에 임하느냐인데요. 저는 공부를 하기 전에 항상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할 건지를 정하거든요.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마음가짐은 어때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공부를 하는 기간은 약 3개월입니다. 3개월이라는 시간 매우 짧고요. 또 누군가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1년 그 이상을 준비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거보다 훨씬 길게 공부를 하신 분들이 많아요. 저희 단기 합격을 꿈꾸시는 분들은 1년이나 그 이상 공부하신 이 분들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경쟁자로 인식을 하셔야 되고. 그렇다면 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이 사람들을 이기고 우리가 합격할 수 있으려면 이 사람들이 한 이 공부의 양을 3개월 안에 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마음가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1년 이상 공부하신 분들이 한 모든 공부를 똑같이 할 수는 없겠지만 그분들이 풀어봤을 최소한의 이제 기출 문제는 전부 다 풀어보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연세대나 고려대나 기출이 있을 거예요. 수시 기출이 있거든요. 이 수시 기출을 꼭 다 풀어보시기를 바라고요. 특히 이번 연도는 좋은 게 고려대학교 기출 이 생겼어요. 고려대학교 수시 논술이 생기면서 모의 논술 자료실에 가면 모의 논술 뭐 이런 것들이 다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확인해 보시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걸 먼저 푼 다음에 우리가 편입 기출을 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3개월 안에 하려면 최소 하루에 4시간에서 6시간은 꾸준히 투자를 해주셔야 되고요. 한 달 남은 기점부터 저는 매일매일 기출을 풀었어요. 기출 1개씩 풀고 이 기출 하나를 풀고 그냥 끝이 아니라 굉장히 꼼꼼하게 분석을 하고 다시 쓰고 다시 쓰는 이 제작성의 과정을 계속 거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기출을 되게 소중하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소중한 기출. 이것을 계속 제작성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제 과외를 한 5분 정도 시작을 했다가 마지막까지 함께 하신 분들이 총 3분이시거든요. 총 3분 중에 2분이 고려대학교랑 연세대학교 각각 1차 합격을 하셨고 이제 그 중에 한 분이 최종 합격을 하셨습니다. 그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 그리고 강조했던 부분이 바로 요 제작성이에요. 제작성을 잘 하신 분들만 1차 합격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작성을 어떤 식으로 하게 제가 공부를 시켰냐면 예를 들어 기출문제가 있으면은 1번 제시문이 있잖아요. 1번 제시문이 있고 또 2번 제시문이 있고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제시문들이 있을 텐데 이 제시문을 굉장히 꼼꼼하게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이제 문제를 푼 다음에 제시문을 딱딱 나눠가지고 이 문단별로 중요한 문장을 한 문장씩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생각하는 부분을 요약을 하는 거죠. 각 문단별로. 그래서 요약을 해서 뭐가 문단별로 핵심인지 뭘 얘기하고자 하는지 이걸 한 다음에 합해서 이 3가지 문단이 있다. 그럼 이 3문단을 합해서 무슨 말이 하고 싶었던 제시문인가 요거를 이제 작성을 해보고 그렇게 한 다음에 다시 내 답안을 보는 거죠. 내 답안에서 이제 부족한 부분은 제가 첨삭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제 그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계속 제작성을 하는 거죠. 제가 혼자 공부했을 때는 스스로 피드백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썼던 답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면서 자료들을 되게 많이 찾아보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작성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게 해서 굉장히 꼼꼼하게 공부를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요약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수시 논술 보시면은 예시 답안이 있거든요. 그거를 한번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에는 제시문 각각의 제시문들을 조금씩 요약하면서 답안을 적어 나가거든요. 그래서 계속 꾸준히 요약하는 연습은 저는 거의 매일 이제 기출 있을 때마다 요약을 훈련시켰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요약을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그거는 이제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가 비문학 지문, 제 꿀팁인데요. 비문학 지문이랑 논문이랑 유퀴즈 그리고 시사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단기간에 독해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비문학 지문이나 논문이 좋다고 생각해요. 논술에 나오는 지문들이 요런 것들에 제일 가깝거든요. 기사랑 이런 거는 저는 별로 추천하지는 않아요. 기사를 지금 시점에서 보는 거는 조금 시간이 낭비일 수도 있고요. 저는 오히려 책을 읽거나 비문학 지문, 그러니까 책도 소설 위주의 책이 아니라 조금 문제 정보형 책 이런 것들을 많이 보시면서 독해력을 향상시켜 나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논문은 왜 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논문을 보면은 자주 사용되는 그런 어휘라든지 이런 게 좋은 단어들이 되게 많아요. 어쨌든 저희는 대학에 가는 목적이 학술적인 목적이잖아요. 집단 자체가 학술을 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어휘는 논문에 가장 많이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논문을 보시면 좋은 게 뭐냐면 논문에는 요약이 된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결론도 어떻게 보면 요약인 거고 맨 처음에 나와 있는 초록이나 그리고 이 논문을 설명하는 그런 글이라든지 전부 다 요약이거든요. 근데 그게 논문은 뭐 100페이지가 되는 그렇게라도 긴 얘기들을 짧게 요약을 하는데 그 기술들을 조금 참고할 수가 있습니다. 공부를 할 때. 유퀴즈나 시사 프로그램을 왜 말씀을 드렸냐면 우선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 생각을 통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용어나 어휘는 되게 한정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생각이 말이나 글로 나타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통제를 하기 위해서 예능 프로그램 이런 거를 전혀 안 봤습니다. 이 공부를 하는 3개월 동안에는 쇼폰 콘텐츠라든지 아니면 예능 프로그램이라든지 유튜브에 있는 그런 콘텐츠들 그런 것들을 일절 안 봤어요. 왜냐면 그런 곳에 나오는 어휘가 결국엔 제 생각을 통제를 하고 그러다 보면 글이 잘 안 나온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말이나 이 글이 논술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유퀴즈나 시사 프로그램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밥을 먹거나 할 때 주로 많이 봤습니다. 특히 유퀴즈는요, 연예인이 나오는 편 말고 교수님들이 나오는 그런 콘텐츠도 되게 재밌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많이 보시면 좋고 특히 이 교수님들이 나와서 말씀하시는 그런 주제, 행복이나 뭐 공부라든지 과학, 여러 가지들 이런 것들이 논제에서도 많이 활용이 되기도 해요. 이런 지식들이. 그래서 좀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세 번째는요. 연습을 하는 건데요. 우리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수시 논술에 응시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지금 원서 접수가 가능하신 분들은 수시 논술에 응시하셔서 연고대 수시 논술 보시길 추천드리고 그리고 기면 편입에서 모의고사를 가끔씩 열어요. 여길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기면 편입에 다니고 있지 않는 분들도 모의고사에 응시를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료로 할 때도 있고 유료로 할 때도 있는데 이 모의고사에 응시를 하셔서 실전적인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왜 하면 좋냐면 시험장에 가면은 엄청 떨려요, 막상. 저는 거의 펜을 부들부들 떨면서 시험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떨리는데 이걸 실전을 계속 연습하지 않으면 실전에서 마주하는 그런 감정들이나 떨림이 굉장히 큰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수능에서 원래 공부 잘하는 사람도 수능에서 망치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미연에 조금이라도 방지하려면 사전에 실전처럼 연습하는 경험이 그래도 한 두세 번 정도는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집에서라도 혼자 마인드셋 해놓고 환경도 시험장처럼 해놓고 시간도 딱 맞춰놓고 그 시험 보는 시간에 한번 매일 꾸준히 연습을 실전처럼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릴게요. 네 번째는 단어를 모으는 건데요. 서울대학교 이제 글쓰기 교수님께서도 이 방법을 추천하셨어요. 단어를 모은다는 게 뭐냐면요.
글을 읽으면서 뭐 예를 들어 비문학 지문을 읽거나 또 논문을 읽거나 아니면은 논술 이제 기출에 나오는 제시문 안에 있는 글들도 괜찮거든요. 이 표현 되게 괜찮은데 아니면은 이 어휘 되게 내가 딱 표현하려고 하는 거를 딱 적절하게 표현하는 단어인데 라고 하는 게 있으면 저는 전부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논술 공부를 할 때 되게 큰 방향성이나 어떤 이정표가 되었어요. 내가 생각은 정리가 됐는데 그 생각을 글로 풀어내는 능력이 되게 한계를 느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결국에는 사고력을 확장시키고 그 확장된 사고력을 글로 표현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어휘력을 상승시키고 또 글로 이걸 표현할 수 있게 하려면 단어를 모으는 습관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뭐를 시사한다. 이 표현 제가 되게 좋아하는 표현인데요. 시사한다라는 말을 평소에는 잘 사용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잊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잊고 있는데 딱 이 단어를 보는 순간 이거 내가 말하려고 하는, 내가 사용하려고 하는 딱 그 어휘다 생각이 들면은 저는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다 정리를 해놓고 그걸 이제 나중에 보면서 제 단어로 만드는 거죠. 제 생각을 표현하는 어휘로 만드는 거고. 그래서 결국 그런 것들이 모이면 글쓰기 능력도 늘고 논술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사전을 활용하는 건데요. 한국인인데 웬 국어 사전이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요즘 사전 어플도 되게 많고 네이버나 이런 데도 사전이 잘 돼 있잖아요. 그런 사전을 살펴보시면요. 되게 유의어들도 있고 반의어들도 나와 있거든요. 비교를 할 때 유의어나 반의어를 사용하는 게 짝짝꿍이 잘 맞아 보이고 아주 효과적으로 표현해낼 수 있는 수단이 되거든요. 그래도 이것도 여기 단어를 또 모아놔요, 저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저만의 방법이었고요. 제가 또 하나 생각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한 단기로 같이 공부하실 분들이 계신다면은 좀 돈이나 이런 거를 적게 받고 여러분들 다 같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드리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사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저도 독학을 한 이유가 금전적인 부분이 제일 컸어요. 경제적으로 여기다가 많은 돈을 쓰기가 좀 힘든 상태였고 독학이라는 선택을 하게 되었는데요. 학원이나 이런 게 되게 비싸서 또는 인강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 하나하나 인강을 다 패키지 구매를 하다 보면 비싸지잖아요. 그래서 편입 공부하는 걸 되게 힘들어하고 과외생들도 과외비를 되게 부담스럽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좀 소수의 분들을 상대로 이제 과외를 하는 것보다 1대1 과외를 하는 것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형식의 어떻게 보면 스터디 같은 걸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아직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희망하시는지를 아예 모르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건 나중에 공지로 올려드릴게요. 혹시 이 스터디나 이런 것에 살짝 돈을 내고, 왜냐면 제가 강의나 이런 거 다 제공을 해드릴 거고 프로그램이나 기출문제 다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할 건데 이거에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제 댓글이나 과외 문의 오픈 채팅 그 링크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남겨주시면은 한 수요를 좀 보고 제가 개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공지에다가 다시 업로드를 해드릴 거예요. 나중에 수요 확인하고 한번 프로그램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전적대학교나 학점 같은 경우 지금 와서 바꿀 수 없거든요. 저는 편입 논술 하시기로 마음 먹었으면은 그 부분을 계속 고민하는 거는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일단 해보시기를 저는 권장드리고 주변에 되게 단기 합격하신 분들이 저는 상당히 많았거든요. 상당히 많았어요, 진짜. 제 편입생 후배분들도 단기 합격하신 분들이 더 많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은 걱정을 좀 넣어두시고 최대한 남은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리고 토익은 일단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0월 중순까지는 토익을 준비해 놓으시고요. 10월 중순까지도 그 커트라인에 맞춰서 준비를 못 하셨으면 그냥 포기하시고 연세대학교 토익 없는 과로 지원하시면 될 것 같아요. 편입 논술에 딱 처음 진입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초기 진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경영학과만 생각을 하시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경영학과가 아니더라도 다른 학과들도 충분히 매력이 있고
그리고 두 학교 모두 이중전공이라는 그런 시스템이 잘 되어 있거든요. 충분히 학점을 잘 받으시고 한다면 이중전공으로 경영학과나 다른 뭐 미디어학과나 이런 인기 학부들 많이 공부하실 수 있어요. 같이 학위 따실 수 있고. 그래서 꼭 경영학과만 생각 안 하시고 다른 과들, 나에게 맞는 과를 좀 찾아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